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버겐 카운티의 9개 학교에 오늘 오전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협박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학생들은 긴급 대피하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다행히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버겐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잉그루드 퍼라모스, 티네, 클립사이드 파크와 마와, 월드윅, 해켄색과 포트리, 오라델 등 9개 학교에 폭발물 협박 전화가 걸려와 학생들을 인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학생들이 다수 재학 중인 포트리 고등학교 학생들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15분경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져 학교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 건물 지하로 대피했습니다. 오전 11시경 출동한 경찰이 폭발물 탐지견을 동원해 3시간여 수색을 했지만 별다른 징후를 발견하지 못해 오후 2시에 상황을 종료하고 학생들도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버겐 카운티는 지난달 26일에도 5개 학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협박 전화를 받아 학생들이 대피하고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뉴욕 지역 한인단체장들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을 위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유권자 등록과 투표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뉴욕주에 등록된 한인 유권자는 43,753명, 7만 5천여 명으로 추산되는 18세 이상 한인 시민권자의 약 60%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아시안 평균 유권자 등록률 48.8%보다는 높지만 인구수가 적은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을 위해서는 더 많은 등록과 투표 참여가 절실합니다. 시민참여센터와 뉴욕 한인회는 어제 뉴욕 일원 한인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인 유권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미 대통령 선거의 진행 과정과 앞으로의 주요 일정에 대해 설명하고 한인 커뮤니티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그동안 뉴욕 일원에서 한인 커뮤니티의 지도자로 활동하는 분들과 함께 도대체 미국 대선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도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함께 공유하고 또 같이 공동으로 앞으로 캠페인을 하자. 그래서 우리 한인 동포들이 더 많이 유권자 등록하고 투표에 참여하자. 올해 뉴욕 지역 대통령 선거는 4월 19일 치러지는 프라이머리부터 시작됩니다.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지명하는 전당대회에 나갈 대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로 사실상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우리 방송을 보시는 동포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더 많이 우리 투표에 참여를 해주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미 주류 사회에 내서 우리가 필요한 프랙티컬한 인터레스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인단체들은 공동으로 한인들의 선거 참여 열기를 모으기 위해 포스터와 배너를 제작해 한인들이 많이 찾는 장소에 부착할 예정입니다. 또 선거 때까지 지속적으로 투표 참여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채널K 뉴스 정세진입니다. 각각 다른 날짜에 실시되는 연방과 주 예비선거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투표를 위해 시간을 내야 하는 유권자들에게도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닌데요. 선거일을 일원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상원은 최근 연방과 뉴욕주 상하원 예비선거를 오는 8월 세 번째 목요일에 함께 실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공동선거일을 6월 네 번째 목요일로 결정하는 등 주 상원과 하원이 상이한 날짜를 정했습니다. 이에 주 상원과 주 하원은 현재 협상을 갖고 선거일을 일원화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뉴욕주 내 연방 상하원 예비선거는 6월 네 번째 화요일인 6월 28일, 뉴욕주 상하원 예비선거는 9월 세 번째 화요일인 9월 13일 열리도록 예정돼 있습니다. 존 플래건 주 상원 의장은 예비선거를 2번 치르면 2,500만 달러의 세금이 추가로 발생하고 대통령 예비 경선과 11월 8일 본선거 등 유권자들이 올해 4번이나 투표소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선거일 일원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다수당인 주 상원은 6월은 회기가 진행되는 시기라 선거 캠페인이 어렵다며 주 하원이 통과시킨 6월 23일 선거일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주 선관위는 하루속히 선거일이 확정돼야 한다며 상하원이 선거일에 조속히 합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제20대 한국 총선을 위한 재외선거 등록이 끝나면서 내일부터 재외선거인 명부 열람과 이의 신청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고 잘못된 내용이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뉴욕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5일부터 9일까지 재외선거인 명부 등의 열람과 이의 신청, 불복 신청, 등재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열람 장소는 뉴욕 총영사관 4층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명부 조회용 PC를 이용해 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본인 인증 후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이의 신청 기간 동안 선거인 명부에 빠져 있거나 잘못된 내용이 있을 경우 또 자격이 없는 사람이 등재된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 국회 부재자 신고 및 재외 선거인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이 명부 작성권자의 착오 등의 사유로 선거인 명부에 누락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오는 10일에서 13일 사이에 소명 자료를 첨부해 서면으로 명부 등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뉴욕 지역 투표소는 퀸즈 플러싱의 한 시캐슬 그룹 건물 1층에 설치되는 투표소와 뉴저지 한인회 2층 사무실, 필라델피아 서재필 기념재단 의료원 1층 강당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한국교육원이 토크 프로그램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토크 프로그램은 한인 대학생들이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며 한국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뉴욕 총영사관 한국교육원은 오늘부터 2016년 하반기 영어 봉사 장학생 토크 프로그램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토크 프로그램은 한인 2세들과 미국인 대학생들이 한국의 농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교실 강사로 활동하며 영어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전문대학 졸업한 학생이 지원 자격이 되고요. 4년제 대학 재학생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을 마친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3, 4학년이 지원 가능하고요. 졸업자의 경우에도 1년 이내의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 자녀의 경우에는 대학교 1, 2학년 학생도 우리 지역의 경우에 미국에서 8년 이상 초중고를 다녔다면 지원 자격이 되겠습니다. 참가자에게는 월 150만 원의 장학금과 왕복 항공료, 한국 내 숙소, 의료보험 등을 제공하며 활동 기간은 6개월입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토크 프로그램은 그동안 3,781명이 선발돼 소중한 교육 경험 및 한국 문화 체험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특히 이 한국에 가서 한국의 맛있는 음식, 그다음에 그 유명한 K-팝, 그리고 이 한국인들의 삶의 모습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다. 그래서 이 문화를 배울 수 있었다는 그런 큰 소득이 있었다는 얘기 들은 적이 있고요. 이번에 모집하는 제17기 토크 프로그램의 1차 지원 마감은 4월 1일이며 최종 마감은 5월 27일입니다. 민승기 씨가 연방법원에 제기한 트레이드마크 침해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민승기 씨는 지난해 김민선 회장이 뉴욕 한인회 로고와 휘장직을 도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리처드 설리반 판사는 민 씨 측이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법에 지난해 4월 30일 김민선 회장이 뉴욕 한인회 로고와 휘장직을 도용했다며 제기한 트레이드마크 침해 제기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당시 설리반 판사는 뉴욕주 법원의 휘장직 무효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판단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휘장직 무효 소송을 맡았던 주 법원 마가렛 챈 판사가 지난달 16일 김 회장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설리반 판사도 김 씨의 휘장직 도용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민 씨 측은 지난달 25일 뉴욕주 항소법원에 1심 판결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내고 항소 의향서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설리반 판사는 기각 결정문에서 항소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경우 원고 측은 판결이 나온 후 10일 이내에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뉴욕주 비영리 기관법에 관한 소송이기 때문에 뉴욕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저지 트랜짓 기차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랜짓 측은 노선들을 증편하는 등 승객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3일 트랜짓 측은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출퇴근 시간대 차를 세우고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파크 라이드 장소 5곳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버스는 평일 오전 6시에서 10시와 오후 4시에서 8시에 맨라이프 스타디움에서 맨해튼 포트 오소리티 버스 터미널까지와 홈델 PNC뱅크 아트센터에서 뉴욕시, 해밀턴 기차역에서 뉴악 펜스테이션 패스 기차역, 메트로파크 기차역에서 해리슨 패스 기차역, 램지 루트 17 기차역에서 위오큰 링컨 하버 페리 선착장 사이를 운행합니다. 배차 간격 없이 승객이 차면 바로 버스가 출발하고 주말에는 운행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트랜짓 측은 기차역과 가까운 총 29개 뉴욕, 뉴저지 간 버스 노선을 증편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파업 시 버스와 패스, 기차, 경전철, 페리 승차권을 상호 인정해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임시 버스편 등 관련 정보는 트랜짓 웹사이트 또는 전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파업 시 혼란을 막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맨해튼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목숨을 잃은 한기석 씨 사건의 용의자가 플리바겐을 거절했습니다. 종신형에서 22년형으로 감형 제한을 받았지만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일 뉴욕포스트는 지난 2012년 한기석 씨를 맨해튼 지하철 승강장에서 밀어 사망하게 한 용의자 나임 데이비스가 맨해튼 검찰청으로부터 플리바겐을 제안받았지만 거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나임 데이비스는 종신형이 아닌 22년형으로 감형된 플리바겐을 제안받았지만 이를 거절했습니다. 데이비스의 재판은 오는 22일 열릴 예정입니다. 데이비스의 변호인은 앞으로 남은 3주 동안 22년형보다 더 낮은 감형을 받기 위해 검찰 측의 플리바겐을 거절하고 다시 협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포스트는 2012년 당시 사고 현장에 있던 프리랜서 사진 기자가 한 씨를 구조하지 않고 사진만 찍으면서 여론의 문매를 맞았던 문제의 사진을 또다시 게재했습니다. 당시 한인사회에서는 한 씨의 사망 직전 사진을 게재한 뉴욕포스트를 성토하고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아직까지 뉴욕포스트의 보도 행태가 바뀌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뉴욕 시립대 수업료 폭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시립대에 대한 주정부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주정부는 시정부에 부담을 떠넘겼습니다. 시정부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지난 1월 발표한 2016에서 17회기년도 예산안에서 뉴욕 시립대 관련 지원금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뉴욕 시립대 측은 2일 열린 뉴욕시 의회 공청회에서 쿠오모 주지사가 삭감한 지원금 4억 8,500만 달러를 시정부가 대신 지급하지 않으면 수업료를 약 50%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예산안에서 뉴욕 시립대 소속 4년제 대학들의 운영 지원금을 주정부가 아닌 시정부가 부담하라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납득할 수 없다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예산을 받을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뉴욕시립대는 4년제 대학과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일반 대학원과 의대, 법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뉴욕시는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운영 예산을 담당하고 나머지는 주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래 모든 예산을 시정부가 담당하고 있었지만 지난 1970년대 대공황을 계기로 주정부가 예산 지원을 해왔습니다. 주지사실 측은 대공황은 이미 오래전에 해결됐기 때문에 주정부가 계속 예산 지원을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글렌데일시가 스타벅스가 실시하고 있는 이브닝 프로그램에 비어앤와인 서비스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 2일 실시된 도시계획위원회 공청회에서 시민들의 항소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 조한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0일 글렌데일시 몬트러스 쇼핑 디스트릭에 위치한 스타벅스 체인점에서 비어앤와인을 판매할 수 있도록 시 플래닝 히어링 오피서가 승인했습니다. 이에 이 지역 주민들은 즉시 글렌데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비어앤와인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고 어제 이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글렌데일시의
그 몬트리올 쇼핑몰에 쇼핑 스트립에 거기 호놀룰루 애비뉴에 이것은 이런 가족 분위기 또 커피 파는 이런 스타벅스 같은 커피숍에서는 비어 앤 와인이 적합하지 않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12월 15일 날 허가 낸 거를 취소를 했습니다. 커피 체인 업체인 스타벅스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이브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부 체인점에서 비어 앤 와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 남가주에서도 여러 군데의 체인점에서 이미 비어 앤 와인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이번 글렌델시의 결정으로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옳은 판단이 아닌 그 판단에 대해서 결정이 내렸다고 생각하면은 시의회에서도 그걸 다시 또 리버스하고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거의 그런 사례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창엽 위원장은 이번 결정으로 글렌델시의 커미셔너 시스템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는 제대로 작동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모든 요소들을 봤을 때 이것은 삶의 질에 향상이 되는 게 아니고 actually 나쁘게 만드는 영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디나이시켰습니다. 스타벅스 이브닝 프로그램인 비어 앤 와인 서비스에 글렌델시가 제동을 건 가운데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도시와 향후 서비스가 추진 중인 도시에 이번 결정이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최종 결정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TVK 뉴스 조항규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호버보드의 인기가 전락하고 있습니다. 안전성에서 모두 불합격을 받으면서 사실상 판매 금지에 이르렀습니다. 지난달 미국 내슈빌의 한 가정집이 시뻘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화만은 순식간에 집안 전체를 집어삼켰고 2층에 있던 두 아이는 창문에서 뛰어내려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When the door opened, the smoke and the flames, it was so hot, but the smoke was just so black I couldn't get in the house. 화재 원인은 집안에서 폭발한 호버보드였습니다. We almost lost two of our children. Two of our children almost died because of a Christmas gift. 두 바퀴 전동보드인 호버보드는 작년에 12초마다 한 대가 팔릴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불이 붙는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았고 If a kid was to have that and that happened, or imagine if it was in your house and it caught on fire like that. 미국에서만 52번이나 폭발과 화재 사고가 신고됐습니다. 호버보드를 타다 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한 사례도 12건이나 보고되는 등 부상자도 속출했습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과열돼 폭발이 일어난다고 보고 새로운 안전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새 기준에 따라 시판 중인 호버보드에 대해 안전성 테스트를 실시했는데 어떤 제품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판매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I would stop using them and I'd contact the retailer or the manufacturer who made it and demand proof that it complies with the standard, and if it doesn't, I would demand a refund. 이에 따라 아마존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호버보드 판매를 사실상 중단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호버보드가 위험한 장난감의 대명사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여객기 내 전자담배 사용은 단속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미국 국적 여객기 내에서 전자담배 흡연을 할 수 없습니다. 연방교통부가 국내선과 국제선 모두 적용되는 전자담배 흡연 전면 금지 규제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근 전자담배와 관련된 폭발과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전자담배 기내 흡연 금지 여론이 커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앤서니 폭스 교통부 장관은 가까운 시일 내에 규제안이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상원은 2일 패트릭 벨리반 뉴욕주 상원 의원이 발의한 지역경찰을 폭행 또는 공격할 경우 중범죄로 처벌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하원으로 송부했습니다. 최근 경찰에 대한 공격과 폭행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자 경관들을 보호하고 공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벨리반 의원은 시민과 커뮤니티를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다해 근무하는 경찰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공권력에 도전하는 이들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주 상원은 지난 2일 어린이 대상 마약 판매 처벌 강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잭 마틴스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14세 이하 어린이에게 마약을 판매하면 A급 중범죄로 최소 3년에서 최대 8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17세 이하에게 마약을 판매했을 경우 B급 중범죄로 처벌됩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 주역인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앞으로는 롱아일랜드 서포 카운티의 모든 소매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가 사라질 예정입니다. 지난 1일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조례안이 윌리엄 스펜서 서포 카운티 의원에 의해 상정돼 입법 논의 중입니다. 음식점을 제외한 델리, 그로서리, 슈퍼마켓, 백화점과 의류점, 잡화점과 신발 가게 등 모든 소매점이 대상입니다. 쇼핑객은 재사용이 가능한 가방을 사용하거나 10센트를 지불하고 종이백을 구입해야 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기온이 다소 올라가겠고 오전 중 맑다가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3도, 섭씨 6도, 밤 최저 기온은 31도, 섭씨 0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오전 중 약간의 눈이나 진눈깨비가 내리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월요일은 곳에 따라 간간히 흐린 날씨에 포근하겠습니다. 화요일은 포근한 가운데 오전 중 지나가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